이제 기사에 성범죄를 몹쓸 짓이라고 쓰는 몹쓸 짓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젠더 데스크 그리고 슬랩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기자입니다. 젠더 데스크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한겨레 젠더 보도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입니다. 한겨레가 성범죄 보도 등을 할 때 2차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잘못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지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는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성평등 콘텐츠를 더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 약속문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한국 언론, 성범죄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왜 이게 문제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보면 몹쓸 짓은 악독하고 고약한 몸동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짓이라는 단어는 예쁜 짓, 나쁜 짓 등에 많이 쓰이잖아요.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짓이라고 쓰면 그 심각성이 약해지는 거죠. 범죄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살인, 강도, 음주운전 같은 범죄에 몹쓸 짓이라고 쓰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몹쓸 짓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제목을 단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의붓딸의 5년간 몹쓸 짓, 음란물까지 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 가해자는 도대체 어디 있죠? 몹쓸 짓이 아니라 준강간,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가해자는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준강간하고 성착취물 제작까지 한 30대 남성, 1심서 15년형. 성폭력 가해자를 늑대나 짐승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쓸까요? 흉폭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에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의 겉모습은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밀림이나 깊은 숲속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기사에서 괜히 짐승이나 늑대 넣지 맙시다. 술김에, 홧김에, 성욕을 참을 수 없어서 이런 표현들을 성폭력 기사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이 본능이나 욕구에 충실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가해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을 한번 볼까요? 어디 성욕을 못 참아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위인가요? 범죄 대상을 찾아야 하고 범죄 도구도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거쳐가며 하는 의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철조망에 묶인 여성, 움츠려 떨고 있는 피해자, 움직임 없이 고개만 돌리고 있는 젊은 여성. 성폭력 기사에 같이 쓰는 일러스트 속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피해자를 무력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사람들로 그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성범죄 가해자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입어도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사슬에 묶이거나 검은 소나기에 잡힌 존재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일러스트나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는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오해하게 하기에 문제적이었다. 대부분 이미지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거나 보도 내용과 관련성도 낮았다. 한겨레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은 이미 있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언론이 어떻게 하면 성범죄 보도를 할 때 2차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 고민을 시작한다면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썼다는 말은 이제 그만합시다.